네, 그럼 이제 88번부터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토크의 단위는, 자, 힘과 속도의 곱이니까 뉴턴 메타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89번. 9.8 킬로와트. 자, 1200 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자 우리가 토크를 여러분 두 가지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는 뉴턴 메타로도 물어보고 하나는 킬로그램 메타로도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1kg이 9.8뉴턴이죠. 그래서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부르게 되면 0.975 n분의 p가 되고요. 만약에 뉴턴으로 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9.7 그러니까 여기다가 9.8을 더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으로 붓게 되는데 킬로그램 메타로 붓을 때는 0.975 n분의 p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그 앞에다가 0.975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지금 89번 같은 경우에는 1200이고 980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것이 이 식 그대로 가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0.975 그 다음에 속도가 120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9800이죠. 답은 7.9 될 겁니다. 3번. 90번.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식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0.975.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게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만약 뉴턴 메타로 물어보게 되면 9.5 n분의 p로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n. 속도가 1800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50km, 그러니까 5만이죠. 는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27. 답은 3번. 90번.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딱 보기에 답이 사실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작게 해야 계좌 자속이 커지게 되고 토크가 커지거든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요. 우리 전동기가 출발할 때는 사실은 속도보다는 힘이 가장 관건이죠. 출발하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전거가 정지해 있을 때 출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토크죠. 속도 크게 관계가 없죠. 내가 이 정지마찰력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얼마나 스타트를 세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에 그래서 저항값을 0으로 해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92번.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작게 한다고요. 2번. 0으로 한다. 93번. 직류 분권 전동기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속 감소하고 자속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4번이죠. 94번.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히 유지하고 계좌 전류를 조정하여 자속 파일을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자속을 제어하는 방법 뭐죠? 계좌 제어법이죠. 95번. 발전제동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제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원을 공급받다가 공급받는 전원을 끊고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항 같은 데서 소비시킴으로써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전제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4번에 전동기 유도기 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살려서 제동하는 방법, 즉 회생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잘못된 얘기죠. 96번.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탑 나왔죠. 회생제동이죠. 4번. 97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면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광범위한 속도 제어 혹은 가장 효율이 좋은 속도 제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장 속도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다 전압제어입니다. 답 4번. 98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동기 제어에서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게 되면 속도는 줄어들게 되죠. 답은 1번이죠. 99번.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문제죠. 0.975 n분의 p는 0.975 곱하기 n 값은 얼마예요? 1800.
5만. 답 27. 똑같은 문제네요. 아까랑, 그쵸? 예. 자, 100번.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하는가? 가장 작게 둔다. 0으로 해둔다. 101번.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전기 동력계가 적당하고요. 뭐, 와즐리라든지 아니면은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좀 소형일 때 적합하게 됩니다. 102번.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뭐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벨트 걸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무브화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권은 무브화 상태가 되면 무브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무여자 상태, 여자가 되지 않으면은 자속이 너무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속이 너무 감소되지 않는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무부하 그리고 무여자가 됩니다. 103번. 직류전동기에서 정출력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한 속도 제어법은 계좌 제어.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세 가지 제어가 있죠. 전압은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효율이 좋은 반면 계좌 저항 같은 경우는 정출력 제어.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토크가 낮아지게 되고요.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정출력 제어. 전압 제어는 근데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죠. 자, 2번에 계좌 제어죠. 계좌 제어. 104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고정손이랑 부하손이 같은 경우. 105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동손. 동손은 고정손이 아니죠. 동손은 부하손이죠. 그쵸? 저항손이잖아요. 106번. 출력 3kW 15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토크는요, 0.975 n분의 p. 자, 그러면은 0.975 n 값이 얼마냐? 1500 그리고 3000. 자, 1500, 3000 하게 되면 2죠. 2보다 조금 작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답은 1번, 1.95. 107번. 전격 출력 P kW 회전수 N 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0.975 N분의 P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쵸? 7번. 0.975 P. 잘못했어요. 전격 출력 P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죠. 그쵸? P 킬로와트. 킬로와트니까, 여기는 답이 그냥, 여긴 킬로와트일 때니까. 그럼 킬로와트게 되면은 975 N분의 P가 되겠네요. 킬로와트니까.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동기의 간단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출력식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계좌 제어, 계좌로 조절하는 방법, 정출력 제어 이런 것들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혼동을 느끼지 않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변압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